안녕하세요. 꽁TV 김명지입니다. 안녕하세요. 첫째 아들 김태백입니다. 여러분들과 오늘 소통할 주제가 있는데 진행형입니다. 근데 가능성은 조금 희박하지만 그래도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희망에 대한 꿈을 키울 수 있는 정말 역사적인 가능성을 두고 얘기합니다. 2021, 2022 PL 프리미어리그 손흥민의 득점왕 가능성은 얼마나 될까요? 와, 저는 한국인이 프리미어리그 득점왕이다? 애초에 이 논리 자체가 말이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지. 지금까지 보여줬던 퍼포먼스에 보면 참 잘한다고는 했지만 시즌 막바지에 와가지고 득점왕 경쟁을 하고 있다는 그 자체가 사실은 기적과도 같은 일이잖아요. 근데 이게 현실입니다. 그리고 아무리 한국 축구가 많이 발전을 했다지만 그래도 축구 볼모지잖아요. 거기서 득점왕을 경쟁하는 선수가 있다? 근데 그것도 한국인이? 와, 이거 상상도 못한 일이에요, 저는. 그러면 그거는 한국 축구의 노력이야, 개인의 노력이야? 두 가지가 같이 가미됐다고, 거기에 저는 손흥민 선수 아버지의 노력까지 이제 가미됐다고 좀 생각을 하거든요. 빙고, 맞습니다. 손흥민 선수가 준비되어 있는 사람이라고 또 축구 선수라고는 하지만 손흥민 선수의 아버님의 그 책을 봤을 때는 아버님이 월커를 만들기 위한 준비가 되어 있는 아버지였다라는 것. 맞아요. 야, 그걸 알게 되더라고요. 그 초석을 깔아준 건 아버님이라고 저도 생각을 하거든요. 노력은? 이제 본인이 하는 거죠. 그리고 응원은? 또 팬들이 해주고. 뽕빙 TV에서 진짜 많이 했지. 구독! 그리고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EPL 리그 자체는 세계적인 빅리그에서 탑이잖아요. 그만큼 대단한 리그에서 손흥민 선수의 활약은 야, 이거 진짜 넘사벽이고 이 자체만 가지고도 저희들도 행복하고 기적의 일들을 저희들 얘기를 하고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네. 예전에는 70년대는 차범근 감독이 뛰었던 분데스리가였거든. 시대가 변하면서 마케팅, 홍보, 그 다음에 쩐의 그 파워게임에서 이제 EPL 이겼단 말이야. 지금은 명실상부한 세계에서 제일 잘하는 선수들 EPL 가기 위해서 가는 거고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또 세계에서 제일 유명한 감독님들이 이제는 모이는 곳이 EPL입니다. 그 챔피언스 리그를 별들의 전쟁이라고 하잖아요. 저는 그 별들이 되기 위해서 모이는 곳이 전 EPL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 이런 거 있잖아. 왜 챔피언스 보면 별별별별별별 큰 거부터 쫙 이렇게 작게 되잖아. 제일 왕별이 PL인 거야. 제가 봐도 그런 것 같아요. 득점왕 경쟁을 하고 있는 선수들의 면면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위 살라. 저희 인트로 있잖아요. 살라. 사라 드리볼, 살라. 와, 저 이 선수 원래 바젤에 있었어요. 근데 바젤에서 첼시랑 맞붙을 때마다 이상하게 바젤이 이기거나 비기는 초치는 경우가 많은데 그때 활약했던 선수가 살라예요. 저 아직도 그 경기가 기억이 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네. 상대의 장점을 가져온 거네. 그쵸. 거기서 살라를 영입을 했어요, 첼시가. 근데 아직 완성되지 않은 선수다 보니까 임대 보내다가 아, 여기까지다 해서 로마 갔다가 거기서 만개시키고 데리고 온 게 이제 리버풀이거든요. 그 살라가 현재 득점 1위입니다. 지금 이제 22골이고요. 이제 뭐 손흥민하고 경쟁을 하고 있다 보니까 어쨌든 살라에 대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 게 일단 득점은 22개이지만 여기에 페널티킥 골이 5개가 포함되어 있으니까 실질적으로 필드골은 17골이고요. 일단 이거는 우리가 인정을 해줘야 되는데 어쨌든 손흥민 선수의 좀 그런 업적을 부각시키기 위해서 이제 하는 얘기고요. 자, 2위가 손흥민 대한민국. 진짜 슈퍼손이란 말밖에 저는 생각이 안 나요. 그리고 19골인데 지난 경기에서 2골 넣으면서 따라갔는데 만약에 지난 경기에서 2골을 넣지 못했다라면 아마 제가 볼 때는 살라가 거의 굳혔던 뭐 득점왕이 아닌가 싶은데 불을 지폈습니다. 살라도 아마 엉덩이가 뜨거울 거예요. 뒤에서 바짝 쫓아오고 있거든요, 지금. 만약에 손흥민 선수가 아스톤 빌라전에서 3골을 못 넣고 요번에 2골을 못 넣었다면은 벌써 5점이잖아요. 그러면은 14점이란 말이에요. 14골과 22골의 차이? 이거는 절대 좁힐 수 없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건 끝났지. 거기서 3골을 넣고 2골을 넣었던 게 저 정말 컸다고 생각해요. 살라가 부담스러워하는 거 딱 하나 있는 것 같아. 손흥민 페이스가 좋아진 것, 그 다음에 토트넘이 챔스를 갈 수 있는 가능성이 많아진 것, 또 하나는 근래 손흥민 선수가 몰아치기에 지금 능하다는 거야. 저는 이렇게 비유하고 싶어요. 마라톤을 뛸 때도 앞에 있는 선수보다 뒤에 있는 선수가 부담이 덜하거든요. 왜냐면 앞에 선수는 심적으로 압박을 느끼잖아요. 뒤에서 따라오면. 이 뒤에 있는 선수는 쟤만 제치면 된다라는 생각으로 이게 아드레날린이 솟거든요. 손흥민 선수가 약간 그런 느낌이 아닐까 싶어요, 저는. 근데 또 한 선수가 더 있어요. 호날두. 야, 이 선수는 언젠가 나타난다는 생각 때문에 뭐 기대치가 높은 건데 뭐 지난 게임에 몰아치면서 18골까지 떨어간 거야. 이제 이렇게 되면
3파전이 될 수도 있다. 근데 어쨌든 호날두는 한 경기를 더 많이 했기 때문에 가능성적으로는 좀 희박하다. 그렇다면 손흥민이 앞으로 득점할 가능성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좀 더 디테일하게 한번 접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데이터를 한번 보시고 또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살라 슈팅 숫자가 127개, 골은 22골, 퍼센테이지 성공 확률은 17.3%고요. 호날두가 슈팅 숫자 105개, 골이 18개, 17.1%고요. 야, 이거 손흥민 선수 한번 보시면 놀랍니다. 슈팅 숫자가 73개밖에 안 돼요. 그런데 득점이 19개, 무려 26%가 성공 확률인 거예요. 이거 때렸다 하면 4개 중에 하나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래서 무서운 겁니다. 그리고 또 페이스를 또 봐야 되는 거잖아요. 사실 4경기 남겨놓고 3골 차이면 이거 뒤집기 힘들거든요. 손흥민이 4게임에 6골로 4골로야만 뒤집어지는 건데 이거 쉽지 않거든요. 거기에 살라가 득점을 하지 않는다는 보장도 없고. 그렇지. 자, 그래서 이 최근 페이스를 한번 보시면 왜 기대치가 높은지를 여기에 데이터가 또 나옵니다. 살라가 최근 6경기에서 2골 넣었어요. 저 이해되는 게 있어요. 일정이 빡빡해요. 어떻게? 리그도 해야 되고 챔스도 해야 되고 또 중간에 FA컵 결승전도 해야 되기 때문에 아마 그 피로감 때문에 집중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또 하나, 호날두는 최근 4경기 6골. 호날두도 페이스가 좋아요. 근데 손흥민 선수 이 기대치가 높이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겁니다. 최근 6경기에서 무려 8골을 넣었어요. 이렇게 보면 살라도 쫓긴다는 게 맞아요. 아빠 때는 어땠는지 모르겠는데 요즘 저희는 이제 축구도 과학적으로 접근하는 시대가 됐거든요. 이 과학은 감이지. 요즘은 이제 과학으로 스타트를 하는데 여기서 포드들한테 뗄 수 없는 이 과학적인 접근이 요즘 XG 값이라는 게 있어요. X지 뭐 인수분해야? 이게 뭐냐면은 기대 득점 값인데 축구 선수가 공을 찼을 때 여러 가지 요소가 있잖아요. 뭐 수비수가 발을 뻗는다든지 아니 그 골키퍼의 위치, 그다음에 뭐 이 슈팅 각도 그런 걸 다 합산해서 이 선수가 골을 넣을 수 있는 확률을 데이터적으로 계산을 해주는 건데, 와, 손흥민 선수의 이 XG 값이 진짜 미쳤어요, 진짜로. 어느 정도인데? 이제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첫 번째 골 기억나세요? 18호 골? 자꾸 돌아서 때리는 거. 그렇죠. 클루셉스키가 밀고 들어가서 사이 침투하는 손흥민한테 주고 손흥민이 2명을 등지고 돌아서면서 때렸던 슈팅 있잖아요. 그렇지. 그 XG 값이 0.14예요. 이 수치가 어떻게 되는 거냐면 손흥민 선수가 그 상황에서 슈팅을 때렸을 때 100개를 때린다는 가정하에 14개가 들어가는 수치거든요. 아, 진짜로? 이것도 높은 수치는 아니에요. 왜냐면 100개 중에 14개면은 10개 중에 거의 1개 들어간다는 말이잖아요. 야, 더 들어갈 것 같은데 내 생각은. 왜냐면 박스 안에고 그 다음에 골키퍼 역동량 걸리고 이게 때리면 많이 들어가는 건데 수치가 이렇게밖에 안 나와? 근데 그 장면을 자세히 보시면은 수비수의 태클이 양쪽으로 들어와요. 그 사이로 들어갔단 말이에요. 아니 내가 게임을 1000게임이나 뛰었는데 자식아 그걸 내가 모르겠냐. 아, 쉬운 건 아니었는데 어쨌든 통과되면 골이잖아 그거는. 과학적인 분석으로 접근하면 그렇다는 거죠. 여기서 더 놀랄 거는 19호 골은 진짜 말도 안 돼요. 이게 수학적으로 봤을 때는 때리면 안 되는 슈팅이 맞는 거예요. 어떻게 본다면. 근데 그것도 주반에는 왼발이잖아. 근데 이게 지금 몇 개 중에 몇 개 나온다는 거야? 이게 이 XG 값은 0.02예요. 이게 수학적으로 접근해서 100개를 때린다는 가정하에요 이번에도. 그러면 2개가 들어가요. 100개를 차면. 아니 근데 2개가 들어가는데 내가 볼 때 선수들마다 슈팅에 대한 어떤 그런 거는 있잖아. 때릴 때 때리고. 그렇죠. 근데 100명 중에 여기에서 슈팅을 때린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내가 볼 때는 100명 중에 2명밖에 없을 것 같은데. 그것도 주반이 아니면 약발로. 이게 중요한 거 아니야. 그쵸. 만약 손흥민 선수가 리버풀에 있고 살라 선수가 토트넘에 있다? 그러면 전 득점 순위가 바뀌었을 거라는 말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 표를 보여드리는 건데 모하메드 살라 선수는 지금 XG 값이 22.82예요. 이게 전체 시즌 XG 값인데 여기서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살라 선수는 22.8골을 넣을 수 있다는 그 통계가 나와요. 그 22골 넣었잖아. 그쵸. 22골 넣었어요. 잘 넣었네. 이것도 굉장히 잘 넣은 거죠. 아니 보통 22골 넣잖아. 그러면 득점하는 찬스가 13개 넣어도 진짜 잘하는 선수야. 그쵸. 근데 여기서 놀랄 거는 손흥민 선수의 XG 값은 와, 저거 뭐니 저게? 12골을 넣을 수 있는 확률인데 여기서 놀라운 게 손흥민 19골을 넣었어요. 와, 그러면 예를 들어서 리버풀 갔으면 저러면 30골 넣었다는 얘기 아니야. 그렇죠. 그러면 12골 넣을 거를 19골 넣었으니까 추가적으로 7골을 아닌 골을 만들어 놓은 거네. 그렇죠. 만약에 축구에 if는 없지만 그래도 만약에 if를 넣어본다는 가정하에 손흥민이 리버풀에 갔다? 살라처럼 22번의 골 찬스가 왔다? 그럼 여기서 플러스를 해버리면은
29골이네. 그렇죠. 30골 고지에 가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보면 손흥민 득점왕 한다 뭐 등등등 얘기할 때 보면 가능성이 없다 무슨 소리 하냐 이렇게 되는데 이 수치상으로 보면 어마어마한 거네. 그리고 이 XG 값이 손흥민이 낮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여기서 저는 선수상 퀄리티의 차이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객관적으로 봤을 때 모든 포지션을 놓고 보면은 리버풀이 우세잖아요. 토트넘에서 손흥민 이런 활약을 한다? 와 이건 진짜 미친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근데 근래 페이스는 어떤 거야? 최근 10경기로 놓고 본다면은 여기선 또 달라져요. 손흥민이 압도적이에요. 4골을 넣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와. 4.8이면 거의 5골을 넣을 수 있는 기회죠. 그렇지. 5골을 넣을 수 있는 기회인데 거기에 10골을 넣었다? 이거는 2배잖아요. 아 근데 여기까지는 지금 내가 보니까 살라 이름 아예 없네. 최근 페이스가 살라가 좋지 않고 손흥민이 좋다? 이래서 저는 득점왕 경기에 아직 불이 붙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야 그러면 10경기 중에서 지금 손흥민이 4골 내지 5골 넣고 10골 만들어내서 이게 어마어마한 수치네. 2배면은 이거는 진짜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좀 더 좁혀볼까? 좀 더 좁혀서 5경기로 가본다? 그러면 또 달라져요. XG값이 2.1이에요. 그러면은 2골을 넣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거기서 6골을 넣었다? 아까는 2배였잖아요. 이번엔 3배예요. 최근 페이스가 말이 안 돼요 진짜로. 거기에 일정에 대한 부분도 토트넘이 유리해요. 선수들이 제가 알기로는 48시간 이상을 쉬어야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육적으로 회복이 되려면. 근데 토트넘은 뭐 이게 좋은 건지 안 좋은 건지 모르겠지만 모든 대회를 떨어지고 지금 리그에만 집중하고 있잖아요. 그에 반해서 리버풀은 지금 쿼드러플 도전하기 위해 지금 모든 대회에 힘을 쏟고 있거든요. 피로감이라든지 회복력이라든지 그 다음에 경기 스케줄에 참 민감할 때가 많거든. 특히나 피르 같은 경우에는 잘하는 팀일수록 마지막에 가면 챔스다, FA컵이다, 그다음 리그에 집중하다 보면 선택과 집중을 할 때가 있거든. 리버풀은 리그와 챔스를 둘 다 지금 선택을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언젠가는 요걸 약간 뭐 놓칠 때가 있고 두 개 다 집중하다 보면 피로감이 있을 수 있거든. 자, 그래서 스케줄 한번 볼게요. 리버풀 이제 다음 게임이 5월 8일, 그다음 5월 11일, 5월 18일, 5월 22일 있고 5월 15일 날 또 FA컵 결승전이 있어요. 거기다가 근데 지나온 경기를 또 보면 4월 25일, 4월 28일, 4월 30일 이렇게 2, 3일 간격으로 게임을 해왔기 때문에 앞으로 살라의 컨디션은 리버풀 전체 컨디션과 비슷할 텐데 어쨌든 체력적으로 상당히 부담되고 토트넘은 다행스럽게 근래에 거의 다 일주일에 한 경기씩 했기 때문에 컨디션에는 최상의 몸으로 경기에 집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조금이라도 문제가 있는데 거기에 경기 수까지 많아진다? 지금 살라의 컨디션은 매 게임마다 한 70% 진짜 좋을 때 80%인데 80% 이상은 절대 못 넘어갑니다. 왜냐하면 피로감 때문에 회복하는 게 정말 힘들어요. 그렇다면 70%의 컨디션으로 앞으로의 경기 일정을 소화하면서 득점왕에 대한 그걸 지켜야 된다라고 했을 때는 살라도 도전을 해야 되는 입장입니다. 자, 여러분들에게 지금 현재 그 살라의 컨디션, 그다음 팀 분위기, 그다음에 손흥민 선수의 근래에 보여줬던 퍼포먼스와 또 토트넘의 현재의 분위기를 알려드렸는데 우리 응원 열심히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앞으로 남아있는 4경기 동안에 득점을 하면 참 좋은 일이지만 근래에 보여줬던 그 퍼포먼스 그대로 보여준다면 가능성은 높아질 수밖에 없고요. 자, 돌아오는 8일날 3시 45분에 리버풀과 토트넘 일전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 함께 기대하며 그날은 꼭 토트넘 승리 더불어서 손흥민 선수의 득점을 기대하면서 영상을 마칠까 합니다. 공병지 김병지 첫째 아들 김태백이었습니다.